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저는 정글 속에서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한글 간판을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오지를 탐험하며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찾아다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여행 중 가장 큰 기쁨은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고 그 속에서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지 탐험 중 겪은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몇 달 전 저는 인도네시아의 깊은 정글을 탐험하며 믿을 수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배낭 하나만 메고 술라웨시 섬부톤 지역으로 들어간 건 인터넷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오지 마을을 찾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5시간 동안 배를 타고 가파른 산길을 넘으며 험난한 여정을 거쳤죠. 도착까지는 끝없는 정글길이 이어졌습니다. 나무가지에 부딪히고 뾰족한 돌에 발을 찌우면서도 탐험가의 본능이 저를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덥고 습한 정글의 공기는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배낭은 어깨에 짐처럼 걸렸고 땀은 등줄기를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정글 속을 걷는 동안 방향을 잃을까봐 끊임없이 나침반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발목은 뾰족한 돌에 찍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글 속 깊은 곳에 발길이 닿지 않은 마을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지친 몸을 이끌고 강가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작은 마을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태양이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때 눈앞에 나타난 나무 간판을 보고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간판에는 또렷하게 환영합니다라는 한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분명 제가 서 있는 곳은 인도네시아 정글이었습니다. 제 첫 반응은 이게 뭐지? 였습니다. 잘못 본 걸까 싶어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장난? 아니면 한국 관광객의 흔적. 그러나 정글 깊은 곳까지 한국인 관광객이 올 리 없었죠. 처음엔 제가 지쳤거나 착각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글 깊은 곳, 외부와 단절된 이곳에 왜 한국어 표지판이 있는 걸까요? 혹시 여행객이 장난으로 적어둔 것일까요? 하지만 그 글씨는 비틀리거나 낡은 흔적이 아니라 매우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왜 어떻게 끝없는 의문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몇 걸음 더 나아가자 더 많은 한글 표지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의료센터, 마을 회관 같은 공공시설 간판이 줄줄이 한글로 새겨져 있었고 집 우편함에는 한국식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순간 오싹한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여기가 대체 어디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곳은 인도네시아의 외딴 마을일 뿐인데 왜 모든 게 한글로 적혀 있었던 걸까요? 혹시 한국 사람들이 집단 이주라도 한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보이는 건 현지 원주민 차림의 사람들뿐이었습니다. 한복도 한국 음식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도네시아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죠. 긴장된 마음으로 길가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영어로 말을 걸어봤습니다. 헬로 어디 사니? 그러나 아이들은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한국어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현지 주민처럼 보이는 남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또렷한 발음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혹시 한국인이세요? 저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 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어를? 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글을 배웠으니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이건 뭐지? 라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한국어 간판과 한글로 쓰인 표지판들, 심지어 한국어로 소리 내어 말하는 사람들. 저는 혼란 속에서 마을을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학교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칠판을 보며 가나다라 마바사를 소리 내어 읽고 쓰고 있었고 가게 간판에는 슈퍼마켓, 빵집 같은 단어들이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상점 가격표도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시골 마을에 온 듯한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현지 부족 원주민들이 이곳의 주인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 테마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사연이 분명히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을 어르신을 직접 만나 이 비밀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 리더가 저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또다시 어서 오십시오였습니다. 그의 자부심 어린 표정을 보며
저는 엄청난 이야기가 펼쳐질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 놀라운 사연의 시작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건 20년 전 어느 날 시작됐습니다. 20년 전 띠마깔릭 마을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이곳은 술라웨시 섬 깊은 정글 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고립된 마을이었죠. 전기도 없고 자동차도 다닐 수 없는 험난한 산길이 이어졌다고 하니 생각만 해도 답답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유 언어인 찌아찌아어를 쓰고 있었지만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일이나 기억해야 할 것들은 전부 입으로 전해져야 했습니다. 땅 문서나 주민등록증 같은 공문서를 작성할 땐 라틴 문자를 써야 했는데 이게 찌아찌아어와는 완전히 다른 발음, 구조라 표현이 어려웠죠. 그 탓에 마을 사람들은 농지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결국 외부 상인들에게 마을 땅의 절반을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마을의 어르신은 그때를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글자가 없었으니까. 그 말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아이들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에서는 라틴 문자로 된 인도네시아어 수업을 들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 이름조차 쓰지 못했습니다. 숙제를 내주는 선생님이 이건 너무 어렵다며 답을 적어주기까지 했다고 하니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외국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땀범벅이 된 채 먼 길을 걸어온 한국 NGO 봉사단이었습니다. 이들은 훈민정음 학회 소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언어들을 조사하고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사람들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보통 돈을 요구하거나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은 어디 정착하겠다는 말도 없고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소중한 자산입니다. 사라지게 둘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온 우리는 한글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소리나는 대로 적을 수 있는 문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이 되는 소리인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외국 글자를 우리가 왜 배워야 하죠? 어르신들은 우리 전통이 사라지면 어쩌냐며 걱정했고 남의 나라 글자를 배운다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NGO팀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회관으로 찾아가 웃으며 자료를 보여주고 아이들과 함께 놀며 신뢰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수업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공책과 연필이 부족해 나무판을 잘라 칠판을 만들고 나뭇가지를 깎아 연필처럼 사용해야 했습니다. 비가 내리면 교실 천장에서 물이 새어 바닥은 금세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도 사람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비를 맞으며 한글을 외웠고 어른들은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 소년이 마을 전체를 바꾸는 작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리였습니다. 글을 배워서 엄마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요. 이 말이 봉사단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알리는 새벽마다 임시 칠판 앞에 앉아 한글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가, 나, 다 작은 목소리로 반복하며 배웠고 몇 달 후 드디어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쓰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에게 생애 첫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 작은 한글 편지는 마을 전체를 울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 마을 사람 모두가 한글을 배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후 학교 교실, 공공간판, 상점 간판, 지도 표기까지 모든 게 한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적어보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네요. 평생 자기 이름을 써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신나게 글을 배우고 마을 어른들은 읽고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만의 목소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말을 마치며 멍하니 마을 어귀에 걸린 한글 간판을 바라보셨습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글을 배운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과 연결되는 길을 찾았습니다. 마을은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었습니다. 말은 글이 되었고 글은 세상과 소통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입구에 환영합니다. 간판, 학교 건물 위에 적힌 교실 표지판,
가게 간판과 상점, 이름까지 모두 한글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한글을 배우며 마을이 변하는 걸 기적처럼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숙제를 내는 게 자랑거리가 되었고 어른들은 자신의 이름을 적는 것만으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은 드디어 목소리를 얻었고 세상과 연결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검은색 SUV 차량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정장을 입은 정부 관리들과 경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마을을 둘러보더니 마을 어귀의 간판을 발견하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외국 문자가 왜 여기에 있지? 정부 관리들은 즉시 마을 회관으로 사람들을 소집했습니다. 관리 중 한 명이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외국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글이 왜 불법인가요? 그들은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고 오직 자신들의 언어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이건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식 명령입니다. 라틴 문자 외의 문자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한글 표지판은 전부 철거하고 학교 수업도 라틴 문자로만 진행하세요. 따르지 않으면 정부 지원이 전면 중단될 겁니다. 마을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어르신들은 고개를 숙였고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며 부모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정부 관리들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중 한 분이 용기를 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선택한 글자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우리의 미래를 위한 희망입니다. 제발 없애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정부 관리들은 냉혹했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공식 문자는 라틴 문자뿐입니다. 한글 표지판을 모두 철거하십시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모든 지원과 공공 서비스가 중단될 것입니다. 그날 밤 마을은 깊은 침묵 속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글을 포기해야 할까? 정부 명령을 어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사람들을 압박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어르신께서는 마을 입구 간판 앞에 서서 그 글씨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환영합니다라고 쓰인 한글 간판은 마을의 자부심이자 아이들의 꿈이었죠. 손을 뻗어 철거하려던 순간 작은 손이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떼지 마세요. 그 작은 손의 주인은 알리였습니다. 어린 소년 알리는 울음을 참으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이름을 이 글자로 처음 적었어요. 이 간판이 지워지면 제 이름도 사라져요. 제발 떼지 말아주세요. 어르신은 울컥하며 알리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땀을 흘리며 새 간판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깎고 페인트를 준비하며 다시 한글 간판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소리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 관리들은 다시 마을을 급습했습니다. 경찰들은 한글 간판을 철거하기 위해 도끼와 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학교의 교실 표지판을 떼어내고 가게 간판들을 모조리 부수려 했습니다. 정부 관리들이 재차 마을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엔 경찰들이 함께였습니다. 관리들은 더 이상 흡상하지 않겠다며 곧바로 교실이라고 적힌 간판을 떼어내고 환영합니다 표지판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었고 어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르신께서 천천히 일어나 간판 조각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그 한마디가 마을 전체에 강렬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한 줄로 서서 간판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울면서 외쳤습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 간판은 우리 이름입니다. 경찰과 관리들은 분노하며 명령했습니다. 모두 비켜라. 법을 어긴 대가는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서로의 손을 잡고 버텼습니다. 한참 대치가 이어지자 정부 관리들은 어쩔 수 없이 철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의지는 그 어떤 위협과 억압도 꺾지 못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정부는 다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마을에 보급하던 식량과 의약품 공급을 끊고 공공 서비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돕고 비상 상황에 대처하며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더 이상 목소리를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얼마 후 이 소식이 외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한글을 지키려는 작은 마을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마을 사람들의 용기 있는 저항을 소개했습니다. 마침내 정부의 압박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마을을 강제로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찌아찌아 마을은 여전히 한글을 사용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 교과서, 가게 간판, 마을회의 기록부는 모두 한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눈시울을 붉히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에 뜨겁게 새겨졌습니다. 정글 속 외딴 마을에서도 탄압과 억압 속에서도 한글은 여전히 선명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은 한글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간판은 다시 세워졌고 학교 수업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어른이 되었고 이제 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로 검은 SUV 차량들이 또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정부 관리들이었지만 이전과 달리 딱딱한 표정 대신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의아함과 긴장감 속에서 회관으로 모였습니다. 정부 대표가 조용히 서류 뭉치를 꺼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한글 사용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겠습니다. 순간 회관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믿기 힘든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강력하게 탄압했던 정부가 이제 공식 허가를 내리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대표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마을 여러분의 노력이 국제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사실 몇 달 전 국제 언론의 보도가 찌아찌아 마을의 한글 투쟁을 전 세계로 알렸던 것입니다. 작은 정글 마을에서 벌어진 문자 전쟁, 탄압에도 굴하지 않은 용기 있는 저항, 한글을 지키려는 작은 마을의 싸움 등의 제목이 외신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유럽, 미국, 아시아 수많은 나라에서 이 사연이 보도되었고 한글을 지키는 마을을 응원한다는 메시지가 SNS와 국제 캠페인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심지어 문화유산 보존 단체들과 국제언어기구까지 나서 한글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라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탄압을 멈추고 마을 사람들에게 한글 사용을 공식 승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제적 시선과 압력은 막을 수 없는 물결이 된 것입니다. 정부는 한글 사용을 인정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까지 막판 반대 여론과 내부 정치적 압력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국제 언론의 강력한 비판과 국제 NGO의 공식 항의 서한이 잇따르자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건 한글을 지키려는 작은 마을의 저항 덕분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정부 발표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언어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제 정부는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할 것입니다. 대표의 말이 끝나자 마을 회관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고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간판 철거 위협, 학교 폐쇄 경고, 지원 중단 협박, 모든 억압과 고통이 이 순간 눈물 속에서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전체가 환한 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마을 광장에 모여 축제를 열었고 아이들은 한글 동요를 부르며 뛰어놀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서로를 다독이며 가슴 벅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회장님께서 마을 주민들을 대표하여 큰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글자를 만든 분께 편지를 쓰자. 그렇게 마을 사람들 전부가 모여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어른들, 선생님들까지 모두 한 글자 마음을 담아 편지를 적었습니다. 세종대왕님께 저희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의 작은 마을 찌아찌아 마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말은 있었지만 글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세상에 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우리 이름을 쓸 수 있었고 서로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힘든 시간도 많았습니다. 간판이 부서지고 학교가
폐쇄될 위기도 있었지만 우리는 한글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한글은 우리의 언어를 지켜주는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이름을 적고 편지를 쓰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님, 감사드립니다. 한글 덕분에 우리의 꿈은 더 크게 자라납니다. 편지는 단순한 감사의 글을 넘어 마을 전체의 역사를 기록한 일기 같았습니다. 우리 마을에 다시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내리고 햇살이 비출 때마다 아이들의 이름이 새겨진 간판은 더욱 선명하게 빛납니다. 우리는 한글을 통해 우리만의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희망과 꿈의 문이 열렸습니다. 편지를 읽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감동이 일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영원히 한글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 편지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으로 전해졌고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사연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으며 지구 반대편에서 살아 숨쉬는 한국의 유산이라는 찬사와 감동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을의 입구에는 지금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한글 간판이 정글 속을 환하게 밝히며 서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한글을 배우는 노랫소리가 학교 교실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었습니다. 그 말이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정글 속 작은 마을이지만 그곳에서 한글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었습니다.